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은 내일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9년 전 태풍 곰파스보다 훨씬 강력해서 기록적인 바람 태풍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기구는 물론 이해 당사국과 협조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이 국산 명품이라고 자랑해온 K-12 소총이 최근 탄약 폭발 사고와 각종 결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북상하며 강력하게 발달한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인 내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경로지만 훨씬 강력해서 기록적인 바람 태풍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북상하며 몸집을 더 키웠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47m, 시속 169km의 폭풍을 동반한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저녁쯤에는 북한 황해도와 경기 북부 서해안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 밤부터 휴일 오전 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서해로 올라오는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이 더 강했습니다. 일 최대 순간 풍속 1위부터 7위까지의 태풍 가운데 뿌라비름과 곰파스, 볼라벤이 모두 서해 북상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링링은 이전 3개의 태풍보다 세력이 강하고 서해안에 더 가까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록을 바꿀 만한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속 급감이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영향을 준 서해 북상 태풍은 9년 전인 2010년에 곰파스로 6명이 숨지고 1,67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링링으로 서해대교의 바람이 10분, 평균 초속 25m 이상이 되면 다리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차량이 바람을 그대로 맞아 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커서 도로법에 따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제계획 구간은 서평택 나들목에서 송악 나들목까지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구간이 아니더라도 1톤 탑차나 화물차처럼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은 특히 바람에 취약해서 강풍이 불 때는 고속도로 운행을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우, 강풍 땐 우편물 배달이 일시 정지된 후 재개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태풍 링링은 지난 2010년 6명의 사망자를 낸 곰파스보다 세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전국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편물 보호를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면 배달을 재개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지만 일부 우편물은 지연될 수 있어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절과 가을에 때 맞춘 지역 축제들도 북상하는 태풍에 축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경남 함해안 삼상축제는 개막식이 취소됐고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은 충청 지역 축제는 추석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축제 때 쓰기 위해 애써 엮어놓은 초가 지붕을 풀어헤칩니다. 대신 기둥은 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개막식을 준비하며 깔았던 의자도 치웠습니다. 태풍 소식에 개막식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시설로 인해서 인명적인 피해가 제일 우려가 되어서 전체 위험한 건 전부 다 결박하고 또 철거하고 그걸 전체 그 작업은 거의 다 완수를 했습니다. 열흘로 예정됐던 축제는 규모나 일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태풍이 물러가는 8일 이후
피해 사항을 지켜보며 개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오롯이 받을지도 모르는 충청 지역 축제들은 일정 자체가 미뤄졌습니다. 처음으로 열려 했던 예산 황새 축제도 추석이 지난 뒤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대전 라이브 페스타가 열릴 예정이던 광장에는 시설물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연기됨으로써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명절 연휴를 지나고 그 스트레스를 날리고 좋은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점점 힘을 키우며 다가오는 태풍 링링.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면서 혹시나 모를 피해에 축제까지 축소되거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노후주택은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큽니다. 대부분 강화된 전기 설비 안전 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아서 점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노후주택은 태풍 때도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일반 주택보다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시커먼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킬 듯 번집니다.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집은 완전히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에서 전기 문제로 불이 난 겁니다. 이처럼 단독주택 전기 관련 화재는 해마다 90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 이상은 20년이 훌쩍 넘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노후주택 전기 화재가 빈번한 건 강화된 전기 안전 기준에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65살 이상 1인 가구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탓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곳을 조사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비닐 배선을 사용하거나 개폐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8곳, 분기 개폐기 용량이 20A 넘는 곳도 23곳이나 됐습니다. 실제로 노후주택에서 수거한 오래된 전기 설비입니다. 이처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고 피복도 벗겨져 있어 화재 발생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노후주택 전기 설비는 태풍 때도 위험한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오래된 전기 설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강하게 전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단단히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꽃이 팍팍 튀는 그런 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노후주택 전기 화재를 줄이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전기 회로에 불꽃이 튀면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큰 피해를 본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각 5일 세계식량계획이 540만 달러어치의 긴급 자금을 통해 3개월간 3만 9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만 톤의 비상식량을 구매했으며 카리브해 물류창고가 위치한 파나마에서 공수하기로 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측은 허리케인 피해가 집중된 아바코 섬과 그랜드 바하마 섬에만 지원이 시급한 인원이 약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유엔이 바하마 정부가 이끄는 구조와 구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뚜렷한 처리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서한문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접국으로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 당사국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회원국들에 알리고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범부처 대표단을 통해 IAEA 사무총장 대행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오염수가 발생했고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공동조사나 연구 등도 국제사회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직접 목소리를 내고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무소속인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고니시 의원은 반도체 관련 등 세계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 관리 불비의 문제, 이것은 수출 책임이라는 국제 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경산성은 설명이라고 썼습니다. 고니시 의원의 글은 일본 기업이 수출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김만원 카이스트 명예교수,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용희 고등과학원 원장 등 3명이 추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원장 임명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보자 3명 가운데 적임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 김두철 IBS 원장의 임기는 이달 마무리되며 후임 원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세계 물산업 시장을 개척하는 전초기지 역할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물산업과 관련한 첫 국가 기반 시설인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반도체의 2배인 연 800조 원 규모의 세계 물산업 시장에 도전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물산업 혁신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국내 물산업을 진흥할 것입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기술과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증과 검증, 성능 확인,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까지 일자리 15,000개를 창출하고 수출 7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 만큼 침체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구에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세계 물포럼을 개최한 대구시는 해마다 국제 물주간 행사를 열어 물의 도시 대구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70여 개국 15,000명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종 정책회의와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우리 물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군이 국산 명품 소총이라고 자랑해온 K-12 소총이 탄약 폭발 사고와 각종 결함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금은 오히려 군의 골치가 돼버렸습니다. 감사원이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일선 부대에 배치된 이후 폭발 사고와 결함이 끊이지 않았던 K-11 소총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감사였습니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방위사업청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K11 소총에 대해 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해 놓고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사율이 낮은 물체에 대한 표적거리 산출 방식도 기준을 낮춰 평가했고 공중 폭발탄의 경우에는 살상력과 탄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 기준을 낮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K11 소총은 유효 사거리 등 작전 운영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감사 기간에 K11 소총으로 유효 사거리에서 시험 사격을 한 결과 명중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총의 사격 통제 장치에서 잦은 균열이 발생한 것 역시 군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총기 내 탄약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충분한 원인 규명 없이 소총 전력화를 계속하고 있어 사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이 또다시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IT 매체인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4억 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의 무더기로 노출됐다고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된 서버에는 4억 1,900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페이스북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된 비밀번호 계정 수는 2억 개에서 최대 6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적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가운데 306개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을 이식한 2만 8천여 명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파악한 이식 여성들에게 의심 증상, 정기검진 주기 등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공유방 시술자에 대한 보상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식약처, 복지부, 해당 업체가 1차 협의를 실시했으며 보상 범위와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이 최종 마련되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엘러간사가 제출한 회수 종료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1년도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한 제품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이 누락돼 식약처 홈페이지에 3개 모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인공유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술자들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수영장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돼 결국 폐쇄됐습니다. 관리 소홀 때문으로 보이는데 항의가 잇따랐지만 조치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YMCA가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한쪽을 보니 벌레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3급수에 사는 실지렁이나 4급수에 사는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됩니다. 수영장은 회원 5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태 아이들이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수영을 했다는 게 너무 분통 터집니다. 평소에 반 친구들이 여러 명 항상 배가 아프다고. 수영장에서 벌레가 발견된 건 몇 달 전부터입니다.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회원들 주장입니다. YMCA는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원들 항의가 잇따르자 YMCA는 수영장을 폐쇄하고 무기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24년 된 노후 배관을 통해 벌레가 들어온 거로 보이지만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YMCA 측 입장.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영장 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유기물에서 생긴 것이 어떤 종류를 타서든 일단 수영장 안으로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조치가 늦어졌다며 사과하고 수영장을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일까요, 태양일까요? 과거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돌고 있다는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우린 당연하게 지동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과거 끊임없이 대립한 논쟁,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